자, 교육 컨설턴트 슈퍼맨 쌤입니다. 자, 오늘 주제는 이 영업 조직이 무너졌다고 연락이 와서 미팅을 했어요. 라는 주제고요. 최근 이제 면접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. 미팅을 했죠. 어떻게 보면은.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좀 영상 촬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. 자, 오늘 촬영한 영상 내용은 저희 회사와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점 미리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. 이 면접을 본 당사자 분과도 이야기를 통해서 내용을 조금 각색해서 영상에 올리는 부분도 협조를 구했고요. 이렇게 해서 지금 영상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. 자, 일단 그 면접 오신 분 같은 경우는 현재 업무 경력이 7에서 한 8년 정도, 8년 차죠. 그래서 그 정도 되셨고, 그 영업을 운영하는 조직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명 정도 남짓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팀장분이셨습니다. 자, 이 분의 이름을 일단은 그 홍길동 그 팀장이라고 좀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자, 영업 조직이 무너지는 일, 참 흔한 일이 아니죠. 현재까지 저도 이런 비슷한 사례를 두 번, 세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처음 이제 겪어보는 영업 조직에서는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일단 그 홍길동 팀장이 자, A라는 그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퇴직을 하고 그 영업 조직을 이제 꾸려서 이제 B 회사와 이제 업무 협약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최근 2년간 정말 좋은 실적을 냈어요. 좋은 실적을 내셨고, 뭐 같이 일하는 이제 직원분들도 모두 만족하면서 회사를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, 하지만 문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. 늘 보면은 그 최고의 매출 실적이 나올 때 그 발생을 하게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, 자, 아무튼 이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B 회사의 갑작스러운 일로 그 홍길동 팀장이 일하는 조직에 급여 지급을 하지 못하는 그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처음에는 뭐 일주일 정도 뒤에 급여가 지급이 된다, 걱정하지 말라, 안심을 해 주었고, 일주일이 지나니까 다음 달 초까지 지급을 해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, 양해를 부탁한다. 근데 이제 급여를 받지 못한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 한 10분 계신다고 하셨는데,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분들은 당황을 할 거고요. 어떻게 좀 보치는 데도 한계가 있겠죠. 자, 어쩔 수 없이 홍길동 팀장은 뭐 대출을 포함해서 이런 개인적인 돈을 활용해서 이제 같이 일하는 조직원분들에게 급여를 미리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. 자, 하지만 이 B 회사는 현재까지도 계속 지금 급여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, 자, 홍길동 팀장의 조직들은 어쩔 수 없이 이 B 회사로 계속적인 그 매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B 회사는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도 급여 지급을 어떻게 보면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, 결국 그 한 달이 지나도 이 B 회사는 홍길동 팀장이라는 조직원들에게 급여 지급을 해주지 못하고 50% 정도에 해당하는 급여 일부분만 현재 지금 지급을 해준 상황이라고 합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계속적인 매출이 일어나서 다음 달이 됐고 그 다음 달이 됐어요. 근데 여전히 B 회사는 급여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 이 홍길동 팀장에게 조금 양해를 계속 해달라는 말을 하는데요. 자, 홍길동 팀장에게 어떻게 보면 조직원 분들도 급여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, 저번 달에 한 대출이나 개인 돈들을 통해서 다 이제 지급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홍길동 팀장도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. 자, 그렇게 두 달이 지금 지나도 급여 지급이 안 되자, 자, 홍길동 팀장의 이 직원분들은 하나둘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기 시작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급여 미지급 사태 때문에 조직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셈이죠. 자, 하지만 이 B 회사는 정말 상황이 안 좋아서
급여 지급을 안 해준 건지, 이 홍길동 팀장의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급여 지급을 안 해준 건지, 정답은 B 회사만 알고 있겠죠. 자, 이 B 회사는 조직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며, 그런 부분에 취약한 이 초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, 저도 예전에 한번 겪었던 일이다 보니까 기관 컨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가할 수가 없겠죠. 자, 아무튼 이 B 회사는 처음에 홍길동이라는 이 조직원을 영입하기 위해서 엄청 사탕 발린 이빠른 소리를 했을 겁니다.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면서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홍길동 팀장이 이 B 조직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을 발생을 시킨 부분인 거고, 하지만 저는 정답을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.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겪다 보니까 뭐 그런 일도 있어요. 심지어 이 B 회사의 담당자가 이 최고의 매출 실적이 나올 때 여기 매출한 금액에 대한 돈을 들고 나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분이 얼마 전에 다시 업계로 돌아왔어요. 누군지 궁금하시죠? 자, 아무튼 현재 그만둔 이 홍길동 팀장의 이 조직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? 자, 비공식적으로 다시 개인적으로 이 B 회사든 C 회사든 협약을 해서 개인적으로 다시 업무를 보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었고, 특히 어떤 회사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업무 협약 체결서라든지 업무 협약 부분에 대한 조언과 더불어 민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좀 조언도 해주었는데요. 그러면서 미팅이 좀 종결이 된 것 같습니다. 자, 회사 그 대표와 어떻게 보면은 그 직원들 관계에 있어서 이 신뢰와 믿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. 또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업과 이 개인 간에도 신뢰와 믿음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당장의 이익을 앞세워서 이 조직원들의 이동을 한 결과는 굉장히 처참했습니다. 2년 만에 엄청난 조직을 이루고서 성장을 한 이 홍길동 팀장 같은 경우는 그렇죠. 처참히 무너졌다고 볼 수 있겠죠. 자, 아무튼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관련 내용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 수도 있겠죠. 하단 상담 채널을 이용해서 문의 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